자, 이번에는 고전 시가를 볼 텐데요. 고전 시가도 거의 지문 안 가도 풀 수 있거든요. 자, 역시 미친 15분 컷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전 시가가 조금 달라졌다고 그랬죠. 근데 고전 시가는 어떻게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기존에는 우리가 비문학과 작품이 결합됐는데 이번에는 고전 시가도 한시고 또 순수 우리가 고전 시가 작품이고 그 다음에 수필 예전 방식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비문학 대신 작품이 여러 개가 됐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언제나 다시 문학 고전 시가 나왔을 때 고 뜻풀이 하지 말라고 했고요. 역시 복에 나온 선택지랑 감사어로 적절하지 않다, 단어로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보면 되고 공통점은 제일 나중에 풀면 되고 그럼 아주 쉽게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작품이 나왔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개 나왔다는 건 다 공통으로 묶인다는 전제라는 것도 알고 있죠. 논리란 두 개 이상이 같이 나오면 그들은 공통의 범주를 움직인다 라는 건데요. 가나에서 공통점 물 수밖에 없고 이것도 아주 지문 안 가도 쉽게 풀 수 있고 나에 대한 감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이것도 선택지만 보고도 그냥 풀 수 있고요. 힌트고요. 기역, 미음 그 부분만 가면 되는데 이것도 선택지만 보고도 답 나올 수 있고요. 나와 나를 비교한 곳으로 가장 적절한 곳 이거는 유일하게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근데 일일이 가야 되는데 이거는 다 읽어보고 갑니다. 그래도 쉽게 1번에 바로 답이 되는 바람에 시간 확 줄일 수 있었고 이것도 A, B 그 부분으로 가면 됩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렇다면 여기 이제 보기를 통해서 가다 그럼 이거는 특징이 이 작품이 확실하게 하나의 보기로 세 개의 작품을 말했다는 것은 여기에 이걸 통해서 보기의 공통 요소를 다 말한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잘 봅시다. 문학 작품에서 요즘 나오는 추세예요. 제가 눈에 말했어요. EBS나 하거나 문학할 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많이 나온다고. 공간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럼 앞으로 이 글은 자,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거죠. 자꾸 그리세요. 논리구조. 공간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그럼 눈에 들어온 단어 직접. 그럼 이제 간접도 나오겠네요. 공간 내에 특정 대상의 속성으로 그 대상이 포함된 공간 전체를 표현한다. 그러면 특정으로 전체를 대변한다. 그럼 간접적인 거죠. 또한 이러한 인식은 공간 간에 잘 보세요. 이런 거 두 공간이 나오면 두 공간 간의 관계를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관계란 말은 우리 논리 언제나 관계란 말이 나오면 무엇과 어떤 공간과 어떤 공간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요. 논리입니다. 문학은 논리. 이때 관계를 이루는 공간에는 작품에 명시된 공간은 물론이고 그 이면에 전제된 공간도 표현된다. 이렇게 관계를 이루는 공간들에는 자, 직접 드러난 공간도 되지만 거기에 숨어있는 이면의 공간도 성립이 된다라고 공간에 관한 거. 그러면 이때 가부터 다에는 이제 공간들을 중심으로 시가 전개되는데 그 공간이 어딘지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가의 신선 골짝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으로서 딱 나오네요. 그럼 이게 진짜 있다는 거예요. 신선 골짝. 그럼 우리가 딱 보자마자 신선? 그러면 신선이 사는 골짝이 그러면 자연이죠. 우리가 이 정도는 알잖아. 자연, 무릉도원, 신선들이 사는 곳 골짝이니까 자연 정도는 알겠네. 그럼 화자가 지향. 자, 우리 한번 떠올려 봅시다. 화자는 굿맨이죠. 그럼 화자가 지향 하는 것은 굿맨이 지향하는 것 여기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에 대립되는 곳은 그럼 우리가 신선 골짜기와 대립되는 것은 게임 끝났는데 이건 세속이죠. 우리가 이거 딱 보자마자 그럼 이 시는 가시는 자연을 플러스로 보고 있고 전제 조건인 세속을 마이너스로 보고 있는 거죠. 그건 대립되는 곳으로 백년 근심이 유발된. 그러면 근심이 유발된다는 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백년 근심이 유발되는 공간이 마이너스라는 세속의 공간이 그 이면에 전제된 것이다. 채로가 눈이 말하는 거죠. 화자가 자연을 추구한다는 그 전제 조건은 세속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이다. 얘가 원래부터 자연을 좋아했던 클라이머가 아니다. 세속에서 권력 싸움에 밀리거나 어쨌든
부대영화 같은 게 싫어서거나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욕으로 사는 거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잘 보세요. 나의 낡은 다리는 주가와 온골이라는 대비되는 속성을 지닌 두 공간의 경계를 표현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가가 뭔지 몰라도 또는 온 골짜기 같은데 그건 몰라. 그러면 몰라 칩시다. 그럼 이게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이게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가 돼야 되고 대비라고 했으니까 속성을 지닌 두 공간의 경계를 표현하여 양쪽 모두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화자의 상황이죠. 그렇다면 둘 중에 뭐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을 그러면 나를 통해 이 두 공간이 뭔지 알 수 있거든요. 나에서 화자가 돌아온 곳은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로 표상되는 공간과 대비되는 공간이니까 알겠네. 그럼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로 표상되는 공간은 안 봐도 세속 이 정도는 알잖아요. 마이너스. 그러면 대비되는 공간 화자가 돌아온 거는 자연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대비가 된다면 뭐 자연이 되거나 하나는 뭐 세속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양쪽 모두의 미련을 갖고 있다고 돼 있네. 그러면 2, 3번이 안 맞네요. 왜? 얘는 지금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로 표상되는 공간이 싫어서 버리고 돌아온 것인데 여기는 그렇다면 세속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가야 되는 거죠. 자, 이되도록 시원하랴. 굉장히 시원하다는 거죠. 시원한 돌아온 것이 자연이기 때문에 시원하다, 좋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같은 반응을 지닌다,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 그러면 자도 봅시다. 다에서 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못가, 연못가는 푸른 물 연못, 자연이죠. 그쓰니가 300명에 빠지기를 기대하는 곳이고 플러스 자연 맞죠. 화자가 기대하는 곳은 플러스죠. 그쓰니가 자신의 지향과 직결되는 공간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곳이죠. 연못가라고 직접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전체 맥락이 가나 다가 지금 자연을 지향하고 세속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벌써 살짝 둘이 부딪히고 얘쪽이 반대로 가고 있네. 그럼 벌써 2번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5번도 보세요. 다에서 내 서재는 심사 틀리는 소식을 피하기 위한 고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서재에서 이 심사 틀리는 소식은 세속의 마이너스죠. 세속의 소식이죠. 이 소식을 나는 피하기 위한 고심에도 불구하고 못 피한다는 것이죠. 속에서 불화가 터져 나온다는 게 못 피하고 있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면에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지향, 내가 지금 서재에서도 이렇게 이제 소식을 잊으려고 했는데 안 돼, 불화가 나. 그럼 이제는 뭐야? 정말 서재가 아닌 정말 새로운 어디로? 자연이라는 공간으로 추구한다 정도를 여기에서 사원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정답은 쉽게 2번 정도가 되겠네 라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없으면 우리가 짐은 안 가라는 게 아니니까 가보세요. 최대한 적게 가라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나를 가봤더니 저는 안 가봤는데요. 여러분은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 쉽죠? 나 여기 봤더니 자, 새버들 가지 꺾어 낚은 고기. 그러면 가지나무 꺾고 대나무로 만들어서 고기 자연이네요. 술집을 찾으러 낡은 다리 건너가니 온 골짜기에 살구꽃 됐어요. 그럼 여기는 전체적으로 어디예요? 자연이죠. 그리고 최인호가 분명히 이론할 때 화자가 자연 속에 있는데 술 나온다? 그럼 무조건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풍류, 흥을 돋는 게 술, 흥이잖아요. 그러면 자연 속에서 온 골짜기에서 술집 주가 다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술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속의 갈등한다는 말이 되지가 아예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그럼 몇 초 만에 답이 벌써 우리 나왔어야 되거든요. 고전시가 분명히 말합니다. 고 이런 거 다 반이라고 했어요. 뜻풀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직도 뜻풀이하고 정리 자료 보고 있으면 좀 가슴이 아프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27번 문제는 풀었고요. 맞죠? 자, 그럼 전체적으로 이 작품들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다 알았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부터 풀어도 상관이 없는데요. 이거 또 푸는 순서가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풀라고 했습니다. 왜? 분명히 나도 아까 봤더니 이제 뭐냐면 우리가 보기 문제를 가지고 보기의 선택지까지 보고 나면 우리가 이제 가나다의 핵심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7번 문제에서 나가 둘 다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 버리고 자연 속에 돌아왔다는 걸 안 전제하에 이제 3번 보면 굉장히 쉽겠죠. 자, 그럼 얼마나 쉽게 푼지 봅시다. 제1곡에서는 지명에 주목하여 화자의 지향을 드러낸다. 그럼 그 지명은 화자가 가고 싶은 자연이 되겠죠. 아직 모르지만 화자 군맨입니다. 군맨이 지향하는 건 플러스가 된다면 이 나시에서 플러스는 자연이 돼야 되겠죠. 8곡에서는 자연의 가치를 부각하여 화자가 즐기는 흥치, 무조건 맞겠네요. 나시니까 자연의 가치란 말을 했어요. 즐기는 거 아까 술, 흥치 되는 거죠. 제10곡에서는 화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바탕으로, 맞죠? 자연물에 대한 연민, 논리가 안 맞네요. 왜? 지금 화자가 현재 상황이라면 자연 속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 속에서 자연물들에 된다면 자연물과의 일치하되, 여기 서로 안 맞잖아요. 자연의 가치를 부각해서 즐긴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즐기는 거 자연의 가치 플러스가 된다는데 연민이면 자연이 지금 안 좋은 상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는 거죠. 연민은 슬프고 안 좋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살짝 10번 포인에 끝난 거죠. 15곡에서는 다양한 행위를 연속적으로 나열하여 화자가 누리는 생활을 일면 화자가 무슨 생활을 누릴까요? 자연 속에서 흥치 즐기고 있겠죠. 만족감이라고 했고, 17곡에서 청자를 호명하며 즐거움을 함께하려는 화자의 마음. 잘 모르겠지만 청자를 호명하는지 모르겠지만 즐거움이에요. 그러면 전체 선택지 논리를 보면 자연 속에서 즐겁다고 했는데 오히려 자연물에 대한 연민이라고 하는 성격이 다른 게 보여요. 그러면 제 10곡 가보는 거예요. 꼭 가보세요. 요것만. 그럼 금방 한번 답이 끝나니까. 제 10곡. 맞나요? 10곡. 이 10곡이 뭐였나? 문제가 나의 10곡 아니었나요? 나에 대한 이해. 제 10곡. 자연물에 대한 연민. 10곡. 10곡.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가 다 주워 내던지고, 아까 말했는데 그럼 아까 마이너스 새 속에 문서들, 내가 관직이나 이런 거 있으면 다 던져버리고, 마이너스를 던져버리니까 필만 추평에 쳐 돌아오니, 보통 말에 몰라도 돼 한자 가을바람에 채 쓸면서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였다고 이대도록 시원하랴 라고 했는데, 새랑 자신을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이 매여있던 새가 놓여진 것 때문에 연민이 아니에요. 그럼 새도 자유, 나도 자유를 대비가 아니죠. 비교했을 때 내 자유의 정도가 더 크다. 나는 어디에 매여 있었는데, 어지럽고 시끄러운 새 속에 매여 있었는데, 매여있던 새장 속에 새가 날아가서 자유를 얻은 기쁨보다 내가 문서, 새소로부터 벗어나서 느끼는 그 시원함, 자유가 더 크다. 이런 연민 아니죠.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은 그렇게 쉽게 끝났고요. 자, 그럼 이제 필요한 부분들, 공통점은 제일 나중에 풀고요. 23번 끝났고 24번 봅니다. 24번도 그냥 답이 나오네요.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미음을 쓱 봤더니 선택지를,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문학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감상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시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먼저 선택지를 본 다음에 전체 맥락을 본 다음에 선택지끼리의 관계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격이 다른 거, 의심나는 거부터 가자 그랬어요. 바로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과 대비되는 낚시의 의. 맞겠네요. 역시 이것도 가나다의 어떤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낚시 자연 플러스죠. 생계 유지라고 하는 건 세속적 삶을 비유하는 거겠죠. 그러면 대비잖아요. 그럼 낚시의 의의 플러스를 말하는 거잖아요. 낚시 도구와 글쓴이의 관계를 설정하여 낚시에 몰입하는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뭔지 모르겠지만 맞아야 되겠죠. 낚시라는 게 이퀄 자연, 무역을 상징하는 거라면 세속을 버린 거. 여기 군매는 몰입해야 되는 관계가 될 것 같아요. 낚시에 집중했던, 똑같네요. 2, 3번 몰입, 집중했던 글쓴이의 기다림과 기대에 부응하는 순간을
부각하고 있다. 집중했던 그 스니의 기다림. 그러면 낚시에 집중했을 때 고기 낚고 싶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기대에 부응하는 순간을 부각. 이거는 잘 모르겠죠? 이거는 물음표. 낚시의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서 리을은 그 스니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준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면 논리가 튀네요. 왜? 앞에까지 1, 2, 3번은 생계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난 낚시가 뭐를 위한 거야. 지금 마음의 평온을 누리게 한 거고 세속을 잊기 위한 무력적인 것으로 긍정으로 쓰였는데 잘 봐요. 낚시의 대안으로 선택했는데 그게 마음의 안정을 해준다면은 낚시가 마음의 안정을 주지 못하는 이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살짝 좀 튀네 논리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음은 낚시를 해본 후 달라진 그 스님의 마음가짐으로써 은거했던 옛사람들에게 기대어 자신의 심정은 똑같네요. 은거, 낚시 됐네요. 그렇다면 아하 4번이 좀 튀니까 난 니을부터 가볼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 니을을 찾아서 빠르게 저는 니을만 봅니다. 자, 니을이 어딨나요? 여기 찾는 게 시간이 더 걸리네요. 저는 문제 푸는 것보다. 니을. 세상이 하디숭숭하니 고요히 서재나 지키어 한묵 한나라 여기에 글을 짓거나 쓰는 것이겠죠. 유의로 푹 박혀 있자는 것도 말처럼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니라 세상이 뒤숭숭해서 그냥 서재에 박혀서 글이나 쓰자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세상이 지금 마이너스여가지고 세상처럼 아니라 쉽사리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거리로 나가 성격 파산자처럼 공용술에 왔다 갔다 하기도 부질없고 글만 쓰자니 잘 안 되고 밖에 나가자니 성격 내가 하자야 성격 파탄자 같고 나야 나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이 모두 심사를 지금 틀리는 소식밖에는 없어. 그래도 죄 없는 곳은 내 서재러니 해서 하여 며칠만 틀어박혀 있으면 그만 속에서 우라가 터진다. 그래도 내 서재가 나을 거야 라고 틀어박혀 있는데도 계속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내가 결국은 낚시를 버리고 이걸로 앞뒤 문장 내가 평온을 얻은 게 아닌 거죠. 서재에서 글을 쓰려고 해도 우라가 터진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목 자체도 조삼매연 낚시하는 거에 삼매경이 빠진다는 거니까 자연 무역이죠. 그러니까 서재에서도 안 된다. 글 쓰는 것도 세상 못 읽는다. 오로지 자연에서 있어야 된다. 낚시가 잘 되든 안 되든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낚시 나오면 제가 이렇게 농담삼아 말하는데 이 낚시는 사이비 어부라고. 사이비 어부라는 건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생계로서의 어부 낚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냥 새우를 낚는 거라는 의미죠. 근데 잘 되든 안 되든 안 되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랬을 때 여기는 여기에서 그래서 낚시의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서 마음의 안정 아니잖아요. 앞뒤를 보면 되죠. 그럼 논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바로 다 리을 가는 거죠. 그 다음이 우리가 또 특정 부분 가야 될 거 A, B 있습니까? 가나 공통점이고 A, B 그 부분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그 대신 적절한 거라서 이거는 빠르게 가보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A, B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A. 자, A. 다음 순간 물속으로 자꾸 딸려 들어간다. 옳다. 큰 놈이 물린 게로구나. 잡아당길 때 무거울 것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거죠. 배꼽에 힘을 잔뜩 주고 낚시하는 거죠. 행여나 낚싯대를 놓칠세라 두 손으로 꽉 붙잡고 번쩍 지켜 올리면 이런 기막힘도 있을까? 큰 고기는커녕 어떤 때는 반개란 놈이 물고기 아니죠? 달려나오고 어떤 때는 깨부려는 물고기 아니죠? 밥을 치는 수가 많다. 하면 되는 줄 알았던 낚시질도 간대로 우리 따위까지 단번에 되라는 법은 없나 보다. 그러니까 낚시도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난 앞으로 낚시 오래 할 거라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건 없다. 기대만큼 안 됐다는 거죠. 실망이죠. 세상 일이란 모조리 그러한 것이리야만은 한 번에 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기대만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내 재주가 서툴다기로서 개구리나 반개라는 놈들도 염치가 있지. 소고에 이르기를 숭어가 뛰니 망두도 뛴다는 셈으로 나는 나대로 제법 강상, 이건 이제 낚시했던 낚시꾼
강상의 어객이냐 고기 손님이냐 낚시 말은 낚시꾼이야 낚시꾼 몰라도 돼. 인양하고 나섰는 판에 나 그래도 낚시야 라고 나섰는데 그래도 그럴듯한 미끈한 잉어까지는 못 물린다 손치더라도 고기도 체면을 알 법한지라 하다못해 붕어 새끼쯤 최소한 물고기라도 걸렸어야 되는데 안 물리야 하는 판에 월소당통하는 구역질하는 놈들이 제가 젠체하고 가다듬은 내 마음을 더럽힐 줄 어찌 알았으랴. 난 낚시를 해가지고 지금 내가 잘할 줄 알았는데 아무리 내 실력이 없지만 오히려 지금 개구리랑 방개 같은 놈들이 내 마음을 슬프게 했다 이런 얘기죠. 사실 이건 비운데 붙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이거는 또 방개나 능력이 없는 놈들 이런 놈들이 나를 괴롭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세속에서. 그래서 낚시를 통해서 지금 낚시를 통해서 삶을 깨우치고 있는 건데 그랬으면 AB의 관계가 여기 보면 A에 나타나는 글쓴이의 실망감 내가 기대를 했는데 아주 작은 물고기라도 큰 거 물거라 생각해서 방개랑 개구리가 왔죠. B에서 자신의 손상된 체면에 대한 한탄 제일 끝부분에 있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남은 게 무슨 문제 있나요? 자, 나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겁니다. 그럼 이것도 나다를 일단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다를 가보면 자, 적절한 것은 그래서 1번이 답인데 도요명과 판교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행적을 따르고자 하는 인물이다. 그럼 얘네들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거 나올 때 먼저 보고 가세요. 그럼 도요명과 판교만 보는 거예요. 도연명이 죽은 후에 또 연명이 나다니 우리가 많이 했어요. 밤마을 옛드림이 때마침 같으시고 돌아와 수절 전원 전원에서 분수를 지키며 소박하게 살아가 이야 그와 내가 다르랴 됐네. 그럼 이때 그가 몰라도 사람 나오는 건 도연명이잖아요. 그럼 해석이 안 되더라도 도연명과 나는 다르지 않다 같다. 그럼 도연명도 뭐 했으니 도연명도 수절 전원했단 말이야. 안 봐도 알아. 나도 세속 부리고 자연의 삶을 즐겼단 말이야. 그러면 도요명이 먼저 살았으니 도요명이 다시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났나? 이때 도요명은 나라고 보는 거죠. 왜? 내가 지금 자연으로 돌아온 이 고을의 이름이 밤마을이란 말이에요. 율곡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와 다르지 않다라고 했으니 나는 도요명을 추구한다 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향하는 것이 됐고 됐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판교 50이 넘은 판교는 마음에 맞지 않은 관직을 버리고 거리낌 없는 자유로운 신경에서 여생을 보냈다. 이렇게 그러면 청수 한폭 대를 그리어 추풍 강상에 낚시대나 만들까 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더 봐. 궁핍을 면할 양으로 본의 아닌 생활을 계속하느니 보다 모든 세속을 버리고 나오는 표현이 강상, 강위의 어객, 낚시꾼이 되는 것이 운치 있는 생활이기도 하려니와 얼마나 자유를 사랑하는 청고, 깨끗하고 높은 마음이냐 고기를 낚는 취미도 실로 생명에 몰입할 수 있는 좋은 노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50이 넘은 판교라는 인물이 관직을 버리고 자유롭게 낚시를 즐기면서 살았으니 나도 그를 따르고 싶다라는 의미니까 판교도 자연을 즐긴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답이 바로 1번 도연명과 판교는 각각 화자가 그의 행적, 글쓴이의 행적을 따르고자 하는 인물이 되는 거고요. 나의 삼공 성격 파탄자. 삼공 아까 성격 파탄자는 화자죠. 세속의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인물이 아니고 자신이었고 아까 읽었죠. 삼공 이거는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을 나타내는 건데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가보세요. 요거는 바로 끝났기 때문에 안 가도 되지만 그래도 가보면 삼공이 귀하다 한들 이 강산과 바꿀 쏘냐 이 말은 강산과 바꿀지 않는다는 이거는 마이너스고 그럼 세속인의 이 뜻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죠. 화자가 지향하는 바가 아닌 거죠. 자 아까 말한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고요. 이거는 세속인 거고 굉장히 시원하다 자유롭다고
세버들 가지를 꺾어서 낚은 고기죠. 그러면 나는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낚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내가 아닌 거죠. 세버들 가지와 청수한 한 폭 대나무는 각각 화자와 그슬이가 자신과 동일시 아닌 거죠. 고기와 다의 송사리는 각각 화자의 그슬이가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유한 표현.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그냥 자에서 고기 잡는 거지 자신을 비유하는 게 아닌 거죠. 나의 시름과 다의 욕은 각각 화자와 그슬이가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봤더니 시름. 자, 닥친 개짐은 올벼 점심은 나의 시키소. 매일 이렇게 지내면 무슨 시름이 있겠소. 내가 자연 속에 이렇게 즐기고 산다면은 시름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지,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를 여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앞뒤를 봤을 때. 그래서 답은 쉽게 끝났고요. 요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가나의 공통점. 자, 당연히 자연물의 속성 답의 후보입니다. 근데 교훈을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교훈보다는 지금 자연을, 세속을 버리고 나는 자연에서 살겠다 이런 내용인데, 교훈적인 건 그동안 문제에서 찾아볼 수 없었어. 앞에 문제들에서. 서리적 표현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 추구하는 삶의 태도가 자연의 삶의 태도 맞는데 이 서리적인 표현은 잘 모르겠네. 먼 경치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옮기며, 이거는 원경에서 가까운 근경으로 시선을 옮기는, 이걸 모르겠네. 화자가 자신을 객관화하는 표현을 내세워 내적 갈등에 대한 공감, 내적 갈등은 없는 것 같고요. 자연 선택했잖아요.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기에 부합하는 자연의 모습. 일단은 답의 후보가 되겠죠. 왜 강력한 후보? 저는 일단은 1번과 5번을 왜 답의 후보를 할까요? 둘 다 자연에서의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이 좋다라는 자연물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요. 자연의 모습이, 그것이 바로 좋다라는 게 우리가 기본 이론, 화자가 자연 속에 있을 때 사계절의 모습을 예찬, 묘사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살짝 1번인데 자연물인데 교훈이니까 아닌 것 같고, 그럼 나는 5번부터 답의 후보를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계절만 찾아내 있으면 되는 거죠. 가에서 봤더니 봄산, 봄이 나와 있죠. 꽃잎 나와 있죠. 꽃잎 떨어지네 라고 되어 있고요. 나에서는 자, 계절이 나오는데 추풍 가을 바람이죠. 새버들 가지, 버드나무 가지, 뭐 봄이겠죠. 이런 식으로 됐죠. 꽃 다림하세 다 돼 있죠. 등등. 그래서 자연물, 계절 드러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 않고 그걸 해석을 하지 않아도 정답. 다시 22번은 5번이고요. 23번은 아까 말한 것처럼 3번 풀었고요. 24번은 4번, 25번 1번, 26번 역시 3번 풀었고 27번 2번 풀었습니다. 오케이. 잠시 후에 고전 소설을 넘어가겠습니다.